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어제 또 엄청나게 큰일이 있었죠.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재 2024년 11월 대선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한 발 맞고 귀를 스쳤는데 또 이렇게 주먹을 들고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라고 외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이 사람의 당선 확률이 이 피습 전까지만 해도 60%였는데 지금 70% 이상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려면 현재 정권인 바이든이 어떻게 해왔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좋은 힌트를 제가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포춘지의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두 교수님이 공동으로 뉴스를 낸 적이 있어요. 이때 왜 했는지 다시 복습을 해보면 바이든 정권이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8배나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자 컴퓨팅에서 문제없이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실수로 미국의 우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뭐냐? 일단 양자 컴퓨터의 혁명 중심지 미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자 컴퓨팅과 세계 최고의 연구대학들이 손을 잡고 성장해왔고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함께 이 연구를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온큐 역시 대부분의 이런 자금들을 국방부, 정부 고등연구기획국,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에너지부로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았고 여기서 개발하게 된 특허를 상업화해서 본인들이 돈으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UMD와 듀크,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 이제 상업적인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데 UMD 같은 경우는 대학과 NIST가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에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200명 이상의 양자 연구자들이 있고 듀크 대학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된 양자 컴퓨팅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죠. 여기서 개별 원자를 조립하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모든 이 단계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특허를 개발하면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려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0년에 이 베이도일이라는 법률로 인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과학자들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라이선스로 풀어서 상품과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법안에 마치인이라는 세부 규정이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 규정을 강화를 해서 이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특허 우리가 가져갈게. 정부에게 귀속시키려는 노력을 해서 이 발전을 방해하고 연구 개발에 냉각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미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이 기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은 이미 양자 컴퓨팅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고 22년도에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예산 2배이고 미국 정부의 8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유럽이 양자 컴퓨팅이 엄청난 기술이라는 걸 알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미국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공공사설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 법률을 해체하려고 해서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미국에서 세계 지배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즉 바이든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투자나 장려하는 정책들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양자 컴퓨팅 안에서도 최선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이 못한 것만 아닙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도 칩스 액트를 통과를 시켜서 자국에게 중요한 뭐 반도체 기술,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촉진하려고 이 미국 우선주의를 조금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통과를 시킨 건데 요거를 수정해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27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5억 달러를 할당해서 에너지부의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 R&D 프로그램을 지원 그리고 양자 연구의 높은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선진 양자 컴퓨팅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NIST를 통해서 양자 네트워킹과 통신 연구 표준화 지원. 근데 조금 방향이 양자 네트워크 쪽으로 치우쳐진 걸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양자 컴퓨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차세대 양자 리더 파일럿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칩스 액트를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를 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현업에 있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미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어땠는가? 트럼프는 2018년 12월에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라는 NQIA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이게 뭐냐면 미국이 양자의 선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 정부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12억 달러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국가 양자 조정 사무소를 세워서 이 양자 정보 과학 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조정 관리시키게 했고, 양자 정보 과학 연구센터를 세워서 이 주요 기관들이 양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QEDC를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산업 학계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기틀을 트럼프가 잡았다는 겁니다. 왜 했는가?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도 넣었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과학이 미래 경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틀은 트럼프가 세웠고, 바이든은 조금 보여주기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연구 결과들을 국가가 가져가려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NQIA는 2023년 6월에 첫 번째 평가를 받고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 재승인이 됐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향후 5년 동안 이 미국의 양자기술 리더십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에 들어가는 돈이, 지원금이 더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이 세웠던 NQIA는 중요하게 어떻게 됐느냐? 모든 양자 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면서 단기 응용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하드웨어 발전까지 균형 잡힌 초점, 양자 교육 인력 개발에 대한 강조를 실행을 했다.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왜 저는 트럼프가 됐을 때 양자 컴퓨팅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 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두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 측이죠. 주로 복지에 중점을 둡니다. 공교육 지원, 건강보험, 최저임금 인상, 세금 정책 등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을 해서 여기서 얻은 돈으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 좋아하죠.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 수혜 섹터가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교육, 인프라, 제조업, 사회, 복지 쪽인데 아이온큐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즉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개발에 호의적이고 또 국방 강화 신경 많이 쓰죠. 군사력 강화나 국가안보 중시. 근데 여기에 양자 컴퓨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고 나중에는 뭐 핵무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이 됐을 때 양자 컴퓨팅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때문에 아까 바이든이 뭐 정부가 지원한 프로젝트는 정부가 특허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너네한테 돈 줄 테니 너네가 개발해, 대신 미 국방 강화에 힘써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표 수혜 섹터는 에너지, 방산, 금융 대기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두 정당의 이런 중점의 차이를 봤을 때 공화당이 됐을 때 아이온큐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여담으로 공화당은 보통 코끼리로 표현을 하고요. 민주당은 당나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828년에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앤드류 잭슨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엔 7대 대통령이 됐고요. 이 사람이 옆집 아저씨 이미지로 국민이 미국을 통치하게 하라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근데 공화당이 잭슨의 이름을 비꼬아서 jacka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멍청이다. 근데 또 직역하면은 수컷 당나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렇게 당나귀로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당나귀는 근면성실하다라고 맞받아치면서 당나귀를 이제 본인들의 정당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사용을 했고,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1874년에 시사 만화가인 토마스 네스트가 이 만화로 평론하는 만평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허우적거리는 코끼리로 묘사했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힘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걸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면서 본인들을 코끼리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4일에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향한 총알들이 한 발은 방탄복에 맞고 한 발은 귀를 스쳐가면서 트럼프는 건재했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과시하면서 당선 확률을 크게 높여서 지금 70%까지 올라갔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전날 상당한 금액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기부를 했다는 거죠. 이로써
테슬라가 이제 한때는 친환경 주식으로 묶이면서 바이든 테마주 쪽으로 가는 듯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선 테마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아무래도 전통적인 산업을 좀 더 지지하는 공화당 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섹터를 좀 억누르고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잃었고요. 보조금이 없어도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테슬라가 독보적일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최근에 테슬라에 좀 돈을 많이 넣었는데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는 이러한 행보는 없지만 기존 각 정당의 기조나 해온 행적들을 보면은 트럼프 즉 공화당이 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국방 우선주의 등이 양자 컴퓨팅에 수혜를 줄 것이라는 거죠. 일단 기술 개발이 되려면 돈과 관심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공화당이 잘해왔다. 민주당은 요거 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증가했는데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당선되면 금리부터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파월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그래서 파월이 또 한 번 연준 의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 증시 강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은 재정 지출이나 부채 관리가 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의 재무 건전성은 해칠 수 있지만 미 증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게 걱정이 된다. 이 가짜 돈이다. 현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비트코인이 지금 또 왜 유망하냐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친화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요 컨퍼런스에 이 연설자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에서 테슬라,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읽으면 또 장기 투자를 하는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11월, 12월 올해 총 3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 금리 인하 예상이 바뀌었고요. 여기에 기존 AI 반도체, 빅테크, 소수 종목 강세가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 되면서 중소형주 강세가 지난주 목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러셀 지수가 무려 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큰 흐름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을 입어서 이제 올해 말에는 또 아이온큐가 좋은 실적들을 내고 5천만 달러의 누적 정부 계약들도 내놓으면서 다른 모습의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요거는 제 순전히 제 뇌피셜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 이런 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암살 시도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현재 큰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제가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아이온큐 계속 가져가면서 2030년 100불을 목표로 계속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